안녕하세요. 기본간호학 한은경입니다. 저희 벌써 세 번째 시간 만나게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요구 중심 간호라고 해서요. 산소화 증진, 산소화 요구 간호부터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산소의 요구다라고 하시면요. 우리가 성인 간호학에서 배우는 호흡기계 생각하시면 가장 좋은데요. 호흡기계라고 하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코에서 폐포까지를 호흡기계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공기를 들이마시는 과정, 흡기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 숨을 내쉬는 과정, 호 하고 내쉬죠. 호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흡기와 호기가 한 쌍으로 호흡이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 호흡기계와 관련된 간호가 산소와 요구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호흡의 생리와 해부부터 보시면 외호흡과 내호흡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하는데요. 외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폐포와 폐포 모세혈관 간의 가스 교환하는 것, O2와 CO2와의 가스 교환하는 걸 외호흡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고요. 내호흡이라고 하는 것은 폐포 모세혈관과 주위 조직에 가스 교환하는 것을 내호흡이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O2와 CO2의 가스 교환의 기전은 뭐냐? 확산에 의해서 이동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 가스의 농도차, 분압차라고 할 수 있고요. 확산 정도, 폐포 모세혈관의 혈액량, 폐포 모세혈관 막과 호흡막의 두께에 따라서 가스 교환에 영향을 준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산소는 무엇과 결합해서 이동하냐면 혈색소는 어디에 있는 애죠? 적혈구 안에 있는 헤모글로빈을 혈색소라고 하죠. 이 혈색소 한 개당 산소 분자 4개를 끌어당기면서 산소를 운반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이산화탄소는 HCO3와 만나서 운반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정상적으로 우리 몸에 산소는 이산화탄소와 꾸준히 교환하면서 이산화탄소는 호계를 통해서 호하고 배출이 돼야 되고 산소는 흡 하고 마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꾸준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국 호흡곤란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호흡기계 이런 산소와 요거와 관련돼서 첫 번째로 우리가 신체 사정하겠다라고 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처음에 먼저 봐야겠죠. 시즌 먼저 하게 되는데요. 시즌을 할 때 호흡률이나 호흡 유형 호흡 형태를 관찰하게 되고 호흡 시의 흉곽의 대칭성 검사 그리고 폐렴 청진 해보겠죠. 소변 배설량, 활동량 확인하게 돼요. 그리고 이런 호흡 관련해서 호흡 곤란이 있다라고 한다면 환자가 호흡 곤란 그 다음에 어떻게 가요? 청색증 갈 수 있겠죠. 청색증이 더 진행되다 보면 저산소증으로 사망하기 전에 의식 전환, 의식 소실의 변화가 나타나겠죠. 의식 변화가 먼저 나타나고 그리고 또 뭔가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에 이를 수가 있겠다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처음에 호흡곤란이 발생하면 제일 첫 번째로 어떤 증상이 발생하냐면 환자가 숨을 못 쉰다. 내가 어딘가 지금 숨이 차다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 바로 막 청색증 나타나고 뭐 혈압 뚝뚝 떨어지고 그럴까요? 아니요. 처음에는 숨을 못 쉬면 나 지금 숨이 좀 못 쉬는 것 같은데 숨이 찬 것 같은데 이러면서 안절부절 불안 초존 예민해져요. 안절부절하면서 불안해지고 초조해지고 예민해져요. 그러면서 그런 증상이 나타나면 즉각적으로 우리 심폐능력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호흡수가 가파져요. 호흡수가 가파진다는 건 외부로부터 산소를 충분히 들이마시기 위해서 뇌의 연수가 얘기를 하는 거지. 야, 지금 산소 부족해. 숨 좀 빨리 쉬어봐. 호흡 중추를 자극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을 쉬는 거예요. 내 몸에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하다는 신호를 보내서 숨 쉬어. 라고 호흡 중추를 자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흡수가 늘어납니다. 그리고 심장에서는 전체 순환하고 있는 혈액량이 부족해지는 거라고 느끼는 거예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뇌로 가는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서 심장에서는 심박출량을 막 높이죠. 그 결국 심박수가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심박수와 호흡수는 증가한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고요. 혈압은 초기에 올라갔다가 결국 보상을 해주지 않으면 혈압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게 의식의 변화, 청색증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더 진행되면 사망에 이른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부적절한 산소와의 일반적 징후라고 얘기를 하는 게 지금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내가 지금 산소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적절하게 산소가 공급되지 않고 있다. 다른 말로 저산소증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산소증이 나타났을 때 일반적인 반응이다라고 얘기했던 거 지금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더 추가로 말씀드리는 내용은 이제 환자가 불안하고 안절부절하고 초조하고 예민해질 때 숨이 가파진다라고 했었는데 호흡수가 증가한다라고 했을 텐데 호흡수가 증가하면서 코가 벌렁벌렁 거리면서 막 안절부절하지 못하니까 눕기보단 누워있던 환자들도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기자호흡하게 된다. 이런 것들도 같은 증상으로 볼 수가 있겠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산소와 요구, 우리가 언제 더 산소를 필요로 하냐? 산소와 요구에 영향을 미치는 게 언제일까? 여러분들 가장 간단하게 생각해 보시면 내가 언제 숨이 차요? 내가 많이 움직일 때, 그죠? 많이 막 산 같은 데 올라갈 때. 내가 평소에 걸어 다닐 때는 괜찮은데 높은 산에 올라간다 생각해봐요. 한 10분만 올라가도 숨이 헉헉 막히죠. 그때 산소의 요구가 늘어난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그때 빠르게 산소를 공급해주지 않으면 일단 빠르게 산소를 공급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일단 좀 쉬어서 숨을 심호흡을 해보고 물도 마셔보고 이렇게 해서 산소를 공급해주면 안정화에 접어들게 되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랬을 때도 나타날 수 있고 또 언제 또 나타날 수 있냐 열이 날 때요 감염으로 인해서 발열이 나고 있을 때도 산소를 요구할 수 있게 되고요 질병과 관련해서 생각해 보겠다라고 하면 빈혈이 있을 때도 산소의 요구도가 늘어난다. 빈혈이 있으면 왜 산소 요구도가 늘어날까? 빈혈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혈액의 부족으로 인해서 적혈구가 부족해지는 거고 적혈구가 부족해진다는 건 결국 적혈구 안에 혈색소가 부족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혈색소가 부족해지면 혈색소 하나당 산소 문자 4개를 끌어당겨서 움직여야 되는데 혈색소가 부족하다 보니까 산소를 끌어당길 힘이 없어지는 거지. 그러니까 산소가 부족해지는 거죠. 이것도 그래서 산소 요구화를 증진시키는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니, 증진이 아니라 요구하는 영향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